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저번 센서 드론 영상 훑어보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FPV 영상들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1년도 10월 달에 DJI FPV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8월 달에 아바타가 출시되면서 그때부터 찍었던 영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1부, 2부를 DJI FPV, DJI 아바타 편을 총 2개로 나눠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영상들을 보면서 훑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제 많은 센서 드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다음 레벨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보다 보면 당연히 FPV 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레벨이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데 사람들을 이제 보다 보면 또 뭔가 우아하고 좀 더 다이나믹한 영상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입문을 할 때 조금 선배들의 도움 없이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작을 하시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선배 없이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실수를 할지 저는 뻔히 알아요. 왜냐면 제가 겪으면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같이 이제 제가 뭐 잘 아는 선배가 있었으면 당연히 찾아가서 FPV 선배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영상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시겠죠. 야, 이제 내가 이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런 실수를 했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이때는 막 신호가 끊기더라. 이렇게 하면은 신호가 안 끊겨. 그러니까 이때 너는 여기서 날려야 돼. 그리고 이런 걸 조심해야 돼라는 설명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날릴 때 이렇게 날리면 좀 더 멋있게 날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은 네가 이제 순차적으로 배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스테이지들을 설명해 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에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설명하는 게 하나 있으면은 꽤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제 영상들의 이 순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순서는 저의 성장기에 관련된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기죠. 처음에 이제 추락하는 그런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막 신호가 끊기는 영상, 그 다음에 찾으러 가는 영상, 그러면서 점점 하나하나 레벨업 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다이빙을 갑자기 연습하게 되고,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진짜 여러 빌딩들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서 제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 그런 다음에 이제 산에 가서 산을 스치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포항성 폭포 가서 정말 멋있는 영상을 최종적으로 DJI FPV로 담는 것까지가 이제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JI 아바타 편은 이제 얘가 조금 더 작고 프로펠러 가드도 있고 좀 기교 있게 날 수 있잖아요. 좀 더 정교하게 날 수가 있잖아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럼 또 얘만의 또 장점을 가지면서 제가 거기서 또 성장하게 됐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제 거 영상들을 쭉 한번 이거를 한 20-30분 동안 같이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부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FPV라고 하는 거는 크게 전 장르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저처럼 이렇게 시네마틱 촬영을 하는 그런 시네마틱 촬영 쪽에 있는 거가 일단 첫 번째 장르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레이싱 드론이죠. 정말 커스텀 FPV가 처음 개발됐던 목적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죠. 김민찬 선수라고 해서 이분의 영상을 보면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구나, 신의 경지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세계적인 선수구나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인간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말 UFO가 UFO가 이거를 보더라도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UFO도 이렇게 날지 못하지 않을까요? 어떤 중력의 법칙을 거의 거스르는 듯한 이런 비행법은 아마 이거는 정말 외계인들이 봐도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는 비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이 세 번째 장르인데요. 레이싱 드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분들이 날리는 것들 보면은요, 이제 정말 저는 한국에서 정말 이분이 제일 잘 날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 영상은 저는 놓치지 않고 다 봅니다. 근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완벽하게 날까?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많이 부셔졌었을까? 얼마나 많이 이제 실수도 있었고 여기 이 경지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감동을 주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가 보면 이거 좀 너무 어지럽고 좀 정신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갈고 연마하고 내 스킬을 연마해서 이 레벨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말 리스펙트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봉고는님. 그래서 근데 저도 이런 스타일을 한번 날려보다가 이제 정말 아바타를 갖고 완전 완파가 됐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정말 스릴 넘치더라고요. 심장이 뛰고 그렇게 즐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이 분야에 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였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 영상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좋고 나빴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JI-FPV를 2021년 10월 달에 제가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때 놀러를 이제 하동 쪽으로 지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DJI-FPV를 이제 시뮬레이터만 연습하다가 처음으로 필드 나가서 실험을 했던 영상입니다. 이때 정말 가슴이 얼마나 뛰었던지.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갔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추락을 하더라도 논밭에 떨어지면은 저기 이제 진흙이 있고 이제 벼가 있으니까 어떤 쿠션 역할을 해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날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나중에 여기 영상 보시다 보면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추락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침수가 발생합니다. 침수가 발생을 하면은 기체 가격만 수리비가 87만 원 나와요. 알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습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갈대밭이나 억새풀밭 같은 데 있잖아요. 추락을 하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좀 연습을 하시면은 좀 견적 없이 좀 연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락하면은요, 막 진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뻘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찾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저는 어쨌든 그런 풀밭 같은 데서 좀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터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는 기체가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커스텀 기체만큼 파워풀한 기체로 저희가 날리고 있기 때문에 DJI-FPV로 날리다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급상승한 다음에 이제 다이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면서 저 끝에서 확 꺾으면은 시뮬레이터에선 됐었는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구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JI-FPV는 그렇게 커스텀 기체만큼 파워풀하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 꺾는 힘이 약한 거죠. 모터의 힘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꼬라박았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DJI 아바타나 DJI FPV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제가 범했던 그런 실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밭에서 날렸다는 거, 침수가 가능한, 그 다음에 좀 더 스로틀을 조금 더 빨리 꺾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깨달으시면은 저처럼 그렇게 87만 원 견적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 때 이제 수리를 보내서 다시 받아서 이제 다시는 저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던 거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좀 날려보면 좋은 곳들을 좀 찾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날리려고 하면은 안전하고 넓고 좀 경치가 좋은 데서 날리면 제일 좋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는. 거기서 이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충남 서산에 있는 황금산 해변가입니다. 그게 이 정말 멋진 절벽에서 매와 함께한 비행이라고 하는 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보시는 것도 비행 승인도 잘 나고요. 여기서 날리는 것도 한번 추천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쳐 날리는 연습도 해볼 수 있고 경치가 워낙 좋고 소음이 나더라도 누가 이렇게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뭐 미너리 걸릴 일도 없고 저는 여기 서서 날렸거든요. 이 바위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쭉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날려보면서 이렇게 코스 연습하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턴해서 이런 연습하기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락을 하더라도 이제 그 밑에서 누가 다칠 분도 없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바위 쪽이라서 찾기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산속에 떨어지면 여기 매 보이시죠? 매 한 마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비행해보는 그런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겪었던 것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후배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죠.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초보 때는 가장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하다 보면은 내 드론이 산 뒤로 너머로 넘어갔던 거를 처음에는 인지를 잘 못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날리다가 신호가 끊겼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한 산맥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쪽에서 날리다 보니까 이 뒤로 넘어갔을 때, 물론 이 위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산맥보다 좀 더 낮게 나는 순간 신호가 끊기는 거죠. 저 때는 저는 FCC 해킹이라고 해서 그 CE라는 전파를 기본적으로 한국 출시될 때는 유럽, 아시아 국가는 미국 빼고는 다 CE 전파로 출시가 됩니다. 그거는 10km 간다고 한다는 거는 미국 전파인 FCC 전파 기준으로 해서 10km인 거예요. 근데 국내 전파나 이제 유럽, 아시아 쪽 전파는 CE 기준으로 전파가 나오면 2km밖에 못 납니다. 그만큼 전파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산맥 너머로 가면 신호가 더 잘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FCC로 해가지고 그 전파를 바꾸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산맥 뒤로 넘어가면 솔직히 신호는 거의 다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날리다 보면 내가 한 이쯤에 있나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초보 때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 날릴 때는 주변을 쫙 둘러보셔야 돼요. 어디가 높고 내가 어느 뒤편으로 가면 안 되겠고, 주변 지형 지물을 쭉 보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어딘가 내가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곳이 어딘가. 그럼 나는 이거를 내가 연을 날린다 생각을 하시고 이 실이 끊기지 않는 부위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결국은 저 그림자 뒤는 음영지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쪽 뒷면은. 이쪽 사선 위로 날리면은 이제 드론이 신호가 저랑 잡히는 건데, 이 그림자 뒤편으로 간다는 소리는 결국은 이 신호가 가다가 여기서 지금 실이 끊긴 거잖아요. 이 뒷면은. 그러면 신호가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바타는 끊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키싱크 3.0을 쓰고 있는 이제 DJI FPV 같은 경우는 이런 뒷면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신호가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신호가 끊겼을 때 DJI FPV나 DJI 아바타는 Return to Home, RTH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끊기는 순간 긴장하지 마시고 드론을 믿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끊기는 순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초보 때. 끊기니까 왜 어디 갔지? 어떻게 하지? 신호가 안 보여, 화면이 안 보여, 이러면서 이걸 막 별의별 걸 다 누르게 되는 거죠. 막 뭐 급정지 버튼도 누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눌러보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은 Return to Home 기능이 취소가 됩니다. 그 기능이 취소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얘는 제가 그 고글 화면은 끊겨도 이 컨트롤러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 조종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에 들이받아서, 산에 들이받아서 추락했던 케이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하셔서 날려야 된다라는 걸 이 영상을 좀 쭉 보시면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락했던 영상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했던 실수를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시작을 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상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세계 최초 드론으로 철새들과 함께 V자 편대 비행을. 저번에 센서 드론을 제가 한강에서 갈매기들과 날면서 그때 정말 마인드 블로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FPV 드론을 하니까 이제 날리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쭉 확대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 보시면은 미사경정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크게 이렇게 삼각형의 여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말에는 비행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날리시면은 여기 큰 들판이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뭐냐면 낙하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군부대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큰 널찍한 판이 있기 때문에 날리기도 좋습니다. 여기서 날리면은 어쨌든 좋은데, 여기에 이제 철새들이 비행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매 한 마리가 살기도 하기 때문에 저기서 날리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뭐냐면, 날리고 있는데 V자 편대형으로 이제 저런 가마우지 무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마지막에 합류를 했어요. 이때 제가 받았던 그 감동과 충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내가 진짜 한 마리의 새가 됐구나. 내가 진짜 새들과 함께 편대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인간이 됐구나. 이건 진정한 유체 이탈이구나 하면서 이때
정말 행복한 즐거움을 겪었던 거. 이런 석양 속에서 날고, 그리고 옆에서는 이런 매 한 마리가 옆에서 날고 있고, 같이 함께 비행도 해보고, 근접 비행도 해보고, 이때 받았던 이 충격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물론 새들이 좀 깜짝 놀랄 수 있고, 뭐 무서워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동물 애호가들은 좀 이제 악플을 달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한 번은 꼭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번 이거 날아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이빙 하는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 국내 최초 하남 유니온 타워 드론 다이빙이라고 있고, 두 번째가 63빌딩 드론 다이빙, 그 다음에 트리마제 드론 다이빙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다이빙을 하실 줄 아셔야지 이제 정말 이제 다이나믹한 영상들을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제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유니온 타워입니다. 하남 유니온 타워가 어딘지 아시죠? 그 스타필드 가는 전인데, 여기 아까 전에 미사 경기장 옆에 여기 바로 하남 유니온 파크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남 유니온 타워라고 해서 타워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남 유니온 파크 이런 포디움 부분이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날리다가 제가 실수로 해서 추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날리다 보면 꼭 경비원들이 나와서 이제 못 날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날리면 이제 걸리는데, 여기는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 벤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의자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날리시면은 솔직히 어디서 날리는지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을 날려도 이제 뭐 경비원이 나오거나 뭐 나가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가 제일 베스트 스팟이 아닌가. 또 여기서 추락을 하더라도 뭐 이런 데 떨어지면은 솔직히 다칠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부분을 좀 추천해 드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처음 이제 다이빙 연습을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한 거를 여기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날면서 여기서 이제 돌아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날라도 보고, 쭉 올라도 가보고. 근데 정말 한번 연습해보기 정말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멋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쭉 해서 이렇게 다이빙도 한번 연습도 해보고.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연습하는 게 저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들이 어떻게 보면 63빌딩, 또 여의도에 있는 여러 빌딩 타워들이기도 한데, 63빌딩은 지금 다시 막혔습니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용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했기 때문에 63빌딩 다이빙을 해볼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촬영할 때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공휴일 날 1월 1일 새벽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1월 1일 날 누가 여기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도 적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럴 때 연습하거나 다이빙 하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아무래도 여기 좀 사람이 바글바글한 낮 시간대나 점심시간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물론 좀 신호가 제일 잘 터지는 곳에서 자기가 보면서 날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그 공원에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려서 신호가 되게 잘 터졌던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DJI FPV나 DJI 아바 같은 경우는 급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날리다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을 때 급정지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딱 호버링을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가 당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 급할 때 당길 수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이걸 못 당깁니다. FPV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좀 위험한 비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거를 내가 눌린다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먼저 누를겠다 하면서 손가락 몇 번 까닥까닥 해보시고 비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날리다가 이거 막 부딪힐 것 같으면 갑자기 급정거 버튼을 눌러서 뭐 멈춰본다든지, 몇 바퀴 돌다가 정신을 내가 잃었을 때, 막 무게중심을 잃고 막 나도 헷갈릴 때 이걸 누르면 또 급정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저도 이때 초차 때 막 날리다가 하다가 이렇게 부딪힐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너무 긴장을 했는데, 물론 큰 문제는 없었지만 되게 긴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는 연습을 먼저 하고 할 걸이라는 거를 했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조금 위험한 비행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이거 급정지 버튼을 누르겠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비행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날리면서도 언제든지 이걸 내가 누르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기면서 비행을 하시면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스텀 기체보다 완제품 기체가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날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3 빌딩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그동안 제일 해보고 싶었던 트리마제, 그 한강변에 보면은 트리마제 빌딩이라고 한강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도전하게 됩니다. 이 건물 아시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이때 위경련이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즐거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기가 이렇게 이 성수대교를 쫙 훑으면서 날 수 있다는 이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석양을 보면서. 저쪽이 서쪽이잖아요. 여기에 롯데월드타워가 있고. 지금이라면 물론 더 낮게 날고 여기 막 이런 가마우지들도 보이시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면 아마 여기를 통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그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가 왜 무섭냐면은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그죠? 강변북로죠. 어쨌든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곳인데 제가 혹시라도 여기 추락하는 순간 진짜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위를 건너간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풀 하더라고요.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딱 한 번만 날렸어요, 이때는. 한 번 날리고 그냥 바로 철수를 했고, 그래서 이때도 좀 보면 약간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는 아닙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에서 날려서 밑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날리시는 거는 오케이지만 이렇게 도로변을 건너가는 거는 그냥 그닥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네요.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전 이때 약간 막 위견령까지 와가지고 정말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물론 준비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시뮬레이터 연습도 많이 했었으니까 저 때 이제 저런 트리마제 다이빙을 연습을 했었고 저런 그런 어떤 대담한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마제도 다이빙을 해보고 이때 다시 한번 63 빌딩도 다이빙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채석장에서 다이빙 해보고 그 다음에 구리대교에서도 다이빙 해보고 국내 최대 채석장에서도 다이빙을 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빙을 쭉 쌓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또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물론 토항성 폭포에서도 다이빙을 하고 이 해운대 아이파크에서도 이제 다이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우선 해운대 아이파크 다이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비행 승인이 잘 나는 지역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쨌든 저 주거지 쪽에서 이제 날리고 있다 보면은 이제 여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민들이 이제 민원을 넣어서 내부를 촬영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날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실내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센서들이라면 내부를 이렇게 막 몰래 염탐할 수 있지만 얘는 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소음 때문에 아마 민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밑에서 날렸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근데 정말 멋있는 곳이긴 해요. 날려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날리면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디벨로핑을 발전해 나가시면 이제 이 정도 경지로도 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팁을 정말 스치듯 지나가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연습을 이게 이제 유니언 타워에서 제가 이제 연습을 했던 63 빌딩에서 연습했던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서 구현을 좀 더 해보고 이제 비행을 담았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행 한 2번만 하고 빨리 철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CCTV를 보시고 그 경비원들이 나와서 영상을 좀 삭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해운대 아이파크를 저렇게 다이빙하면서 진짜 이제 자신감이 많이 붙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서 그런 연습이 되면서 이제 저도 좀 자신감을 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빙을 했던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쭉 넘기시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크우드 타워, 송도 포스코 타워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 이 오크우드에서 이렇게 다이빙하고 있었던 건데 이날도 정말 즐거웠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이빙의 즐거움이 이런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이언맨처럼 순식간에 저 꼭대기를 정말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보면서 다이빙하면서 내려오는 이 경험은 정말 꼭 한번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도로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으니까 이제 뭐 이때는 이제 위경련이 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즐겁게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 있게 날렸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날아가는 속도를 보세요. 쫙 하면서 이
타워를 끼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는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이 건물 뒤편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날려야죠. 그러니까 실이 끊기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딱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항상 드론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데가 어디고 내가 어느 뒤편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각도를 계산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날려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 이제 포스코 타워에서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론 다이빙 괜찮았던 게 성수동 여기 이제 서울숲에서 지금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서 이제 다이빙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쫙 날면서 이제 아까 전에 트리마제가 이 옆에 있거든요.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되게 높은 고급 주상 복합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진짜 풍경이 멋있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다이빙 하면서 이 사이로 들어가서 쫙 나오는 이 장면. 아, 정말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긴 해요. 물론 여기도 꼭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안 하고 있으면은 진짜 경찰들이 와서 다 체크를 하는 곳이니까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고 날리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방금 이게 화면이 끊겼던 이유가 이 뒤편으로 가면서 신호가 한번 또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호버링을 해가지고 좀 신호를 또 기체를 높이게 올려서 신호를 다시 잡아서 날렸거든요. 제가 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건물에 가려지는 순간 이 사선으로 가려지면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더 높게 올라가서 실이 끊기지 않게끔 한 다음에 다이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전히 이때도 저는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도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저 밑에 있으니까 이 음영 지역이 생기면서 신호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터득하시면서 신호가 끊기지 않게끔 내가 어떻게 날려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실수를 좀 하시면서 아니면 제 말을 듣고 정말 이렇게 보셔야죠. 아, 저기까지 높게 날려지 신호가 끊기지 않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음영 지역 보이죠? 이 사선, 이 그림자 사선. 저 위로만 날려야지 저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 가는 순간 신호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그림자 여기 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저런 생각을 계속 갖고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밑에서 저 위를 보면서 어디까지 높이를 날려고 돌아서 날 때 저 위로 가서 다이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이 그림자 뒤에서 다이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가 끊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제 이제 실수들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JI PB나 DJI 아바타는 500m 되면요 무조건 그 매뉴얼 모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킹하지 않는 이상 5만 원 내고 유료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500m에서 무조건 그 FPV 매뉴얼 모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월드 타워가 550m인가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 꼭대기까지 매뉴얼로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식으로 알고, 그러니까 신호가 풀렸을 때, 이거 왜 이러지가 아니라, 500m 제한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